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종교육연구소 송명섭 박사님과 오늘 세종교육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송 소장님,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안보조차도 여쭙기 어려운 그런 난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견디며 살아갈 것으로 믿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세종교육도 우리가 걱정 속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좀 더 발전적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세종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이 있었죠. 네네.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어린이날은 제가 애들 다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아직은 손자가 없어서 어린이날 의미가 없는데 어린이날에 대한 회고랄까 소고랄까 이런 글을 좀 SNS 몇 번 올리면서 좋은 지인들과 함께 조촐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들 아이들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교육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인 것을 갖다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살아가면서 모든 것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또 어떤 새로운 것을 갖다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세종교육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아직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송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육이 본질이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학의 원론에 보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가 곧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30년간 현장에 있으면서 또 지금도 대학 강의를 하면서 교육 연장선에서 교육을 참 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뭔가 계획적이고 의미 있는 쪽으로 창의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다 그게 모든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튼 좀 사회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너무 경쟁에 치달아서 남을 짓밟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교육,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생할 수 있는 교육, 그러면서도 눈치코치를 살필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융통성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교육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융통성에 의한 어떤 사람을 바꾸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융통성으로 봐야 되는지. 네, 현자들은 DNA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교육이나 어떤 학교교육이나 기타 사회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 입장에서는 후자의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고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 수범하는 교육, 그러면서도 어떤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교육 과정의 운행 실제가 있어서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좀 더 변화된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고 부모나 교사가 또 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사회의 어른들이 보여주는 그런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아닐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죠. 네. 근데 흔히들 모범적인 교육이 있고 또 비모범적인 교육이 있다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 그 모범적인 교육은 또 어떤 거고 비모범적인 교육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왜? 모범적인 교육, 비모범적인 유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고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는 그 교육학의 전문 용어가 있어요. 표면적 교육 과정은 그 어떤 목적성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변화를 시켜야 하는 어떤 과정을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뭐 수학을 우리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를 시킨다 그랬지. 영어가 내키지도 않지만 영어를 과외를 시킨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행동 양식을 변화하는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그냥 수범하고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는 부모나 교사나 선배, 사회 선배들이 보여줌으로써 숙연하게 따라가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이제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양분해서 생각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 측면에서 모범적인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SNS에 이런 거를 봤어요. 이게 어떤 모 인사가 신임 그 검찰들을 갖다가 이제 검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암기에서 만들어진 교육을 암기를 통해서 한 공부를 가지고 검찰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SNS에서 이제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그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법고시를 존치 내지는 다시 부활 뭐 이런 그 복고풍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뭐라 할까 희망의 사다리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법고시가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로스쿨 제도가 있는 자들의 무슨 잔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 법대가 아닌 다양한 그 분야의 전공을 한 사람들이 그런 민법이나 상법이나 기타 어떤 형법의 이런 그런 이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로스쿨을 통해서 어떤 그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단순한 그 사법고시의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런 경험과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융합적인 어떤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특히 민법을 해결할 때 민사소송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릴 때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된 변호사나 판검사들이 훨씬 기존의 사법고시 한 사람들에 비해서 오판을 할 그럴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맹목적인 암기의 그런 사법고시의 기존의 그런 시스템보다는 자연스럽게 터득되고 우러나고 경험을 토대로 하는 어떤 판결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교육을 보면요,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마을에서 어느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교육에 몸담았던 분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서 어떤
기부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요. 학교 구성원들, 다시 말해서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교사의 어떤 역량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 영역, 또 전공 이런 부분을 그 마을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요즘 학부모님이나 시민들의 그런 수준이 특히 세종시는 엄청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마을 공동체 교육은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도입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완전히 해보지도 않고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영역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역할과 임무를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는 일종의 그 표를 의식한다든가 지방 어떤 분권 내지는 투표 민의 이런 걸 반영하는 의미에서 표를 의식한 그러한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학교에 대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손을 좀 빌어서 하는 그런 의미도 냄새가 좀 풍겨서 일단은 좀 학교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마을 공동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그분들의 역량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교육과정을 좀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상황을 디자인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돼야지 그 표를 의식하는 쪽으로 마을 공동체 교육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학교의 진정한 의미의 그런 역할과 의무와 이런 해야 될 수행 기능을 약간 위임해버리는, 위탁해버리는, 그로 인해서 적당히 방치해버리고 방해해버리는 그런 약간의 무임승차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세종교육이 실시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저는 따끔한 질책과 감히 외람되지만 그런 그 충고를 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흔히들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 애기들을 갖다가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해서 하겠죠. 그것도. 네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뭐 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공간, 카페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교육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뭐 교과 과목 가리키는 거 아닐 거고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모든 영역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제 모두에서는 제가 순기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물론 학교에서 하는 주지교육, 우리가 이제 보통 전공교과를 주지교과라고 하는데 주지교과에서는 학교에서 하고 이제 비주지교과, 전공이 아닌 비주지교과에 대한 이런 방과 활동 성향의 그런 과목을 마을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위임을 이제 위탁을 드린 건데 그 무거운 짐을 나눠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순경이 되겠지만 너무 교육의 그런 그 본질을 위임이라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교사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위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빼앗기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알량한 선생님들의 그런 그 교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본질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상당 부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굳이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는 이런 거창한 프레임으로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마을 공동체 교육이 또 따로 있고요.
또 방과후 교육도 또 있어요. 네네. 학교에서는 뭐겠죠, 그것도? 네네. 거기 이제 학교에서 또 일정한 어떤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네. 수요자 중심의 어떤 또 교육을 또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은 분명히 그 이제 주치 교육을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과후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마을 공동체 가서 인성교육 내지는 거기에 걸맞는 뭐 다른 교육들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네네. 또 그게 잘 된다고 그래 괜찮겠지만은 이게 어느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식 아니면 그 요즘에 그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예산 놓고 따먹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네. 그런 거 예산 놓고 따먹기, 또 어쨌든 그 시민들을 주체적인 그런 어떤 여론을 좀 들어보면서 교육을 분산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겉으로 보기에 헐 좋은 취지이기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역량 있는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에게 위임을 해서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학교가 좀 그거를 얼마든지 세련되게 그 디자인하면 네. 학교를 끄집어 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제거해봐야 될, 너무 표를 의식한 그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좀 무너지고 있는데 방과후 아니 그 전반적인 붕괴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허울 좋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학교가 그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학교가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네. 왜냐면 이 학생들이 네. 자, 잘 가리키는 방과후 선생님을 쫓아갈 거냐, 네. 아니면은 좀 뭐 이 한 학년 또 한 반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뭐 공부를 가리키는 선생님 얘기를 들을 건가, 아니면은 저쪽에서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마을 공동체 교육 자체도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드럼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학생들이 굉장히 혼돈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 자체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거든요. 그럼 부모에 의해서 또는 뭐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학생들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서 걸렸느냐.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혼돈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카오스 이론에서 그 핵심이 그 order in disorder,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하는 카오스 이론의 그 핵심을 보면 사실은 교육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어떤 정법을 가리키는 것만이 학생들에게 꼭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디에서 그 수경을 얻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은 뭐 방과후 선생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방과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네. 학교 담임 선생님 얘기는 잘 안 듣고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인권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네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단에서 계신 선생님들의 인권, 교사들의 인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아쉬운데. 네, 아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타이밍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직 교사로서 30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초임 발령 때는 그래도 교권이 많이 살았고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 그런데 제가 나올 무렵에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위야무야 지금 학교가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가고 있지만 지금 총체적인 의미에서는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본질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일선 담당 선생님들의 말씀을 익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죠. 네네. 그 선생님들도 얘기가 뭐 들으셨다 그러니까 네네.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체벌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이제 학생들 인권 때문에 체벌이라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 또 어떤 뭐 예전에는 뭐 기합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학교 이럴 때. 네네. 근데 맞기도 많이 받았고.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 근데다가는 부모가 또 난리 나죠. 선생님 귓사대에 때리고 네, 난리 난리 나죠. 이 선생님들 인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권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참 알이 먼저냐 계란이 닭이 먼저냐 참 그 시시비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권을 옹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그런 교육 일설이 있죠. 교육의 능력이라는 것, 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주지교과에 대한 어떤 전문성 능력만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학생을 잘 활용하고 다루고 학생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격과 전문성을 다 겸비한 교사가 있으면 당연히 교사의 인권이 올라갈 것이고 교사의 교권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존경하다 보면 학생의 인권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딱 잘라서 뭐 50대 50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학생의 인권이 많이 유린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오히려 학생 인권이 너무 많이 강조되고 교사 인권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교사들이 적당히 뒷짐지고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적당히 월급 받는 소매인으로 도매상으로 이렇게 지식도매상으로 전락한 이런 것인데 어떤 소명이나 소신과 어떤 결의에 찬 그런 교사의 모습은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문제가 이런 게 문제고 물론 교과 과목을 갖다가 잘 가르쳐 갖고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 선생님이 훌륭한 거냐. 그 반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SNS 폭력부터 시작해서 또 실질적인 어떤 폭력 행위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그 학교의 그 선생님들이 이걸 감추기 바쁘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떤 문제냐면은 근대를 놓으면은 근대를 놓으면 이제 교장한테 혼나야 되고 또 학부모한테 또 시달려야 되고 시달려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시신열로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냐? 교사의 인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돌볼 필요가 없어. 내 자식 아닌데 뭐를. 그러니까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이 뭐냐면 어차피 시대가 흘러서 모든 것이 법으로 적용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알량한 교사의 뭐 권위를 야기하는 교권이다, 학생의 인권이다 이런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스템의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경찰 분들에 대한 존경 여부를 떠나서 스티커 발부하죠. 스티커 발부하면 애놀이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그 원고의 지신이나 인지상정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기는 이미 이제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른 면은 있고 조금 냉혈적인 그런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교사에게도 준 사법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경찰용으로 체포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경찰이 보는 스티커 권한을 줘서 몇 회
어떤 그 했을 경우에 무슨 예고라든가 학교니까 최소한 경고 내지는 몇 번의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디텐션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여튼 그 처벌은 아니지만 벽을 쳐다보게 하는 시간을 뭐 한다든가 학교 수업을 뭐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이 못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일단 시도를 하다 안 되면은 결국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줘서 이제 법적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부여를 해서 이제는 합리적으로 교사가 그로 인해서 소신껏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좀 가슴이 아픈데 마지막 보루거든요, 학교 교육은. 소장이. 네네. 그러면 학교에도 법 적용되면 로스쿨 나온 친구들이 좀 잘못 생각가지고 잘못 얻은 거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런 면이 있죠. 있는데 이게 저도 뭐 오래 있었지만 참 이게 법이 능사는 아닌데 결국 우리가 시스템 앞에 법 앞에 모두 다 어쩔 수 없고 평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가 너무 이렇게 학생 인권만 옹호하고 교사들에게 어떤 무슨 아무것도 권한을 주지 않으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저 네. 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도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제가 한문을 좀 많이 알아요. 예. 한문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이게. 그러면 95점 밑에 전체 나와서 얻어 맞아야 돼. 또 그 다음에 90점 밑에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다 보니까 이게 자 밑에까지 다 맞아야 돼. 네네. 남 맞는 건 다 맞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허다가 또 잘못 맞으면 또 이것도 교육이 잘못됐다 또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문을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 덕분에. 그렇다고 지금 그 선생님한테 원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 한문을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준 선생님. 훌륭하신데 존경하는 선생님이시라서. 네. 이제 그 받아들이는 DNA가 훌륭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체득하셨죠. 근데 요즘 애들 그걸 반발을 하는 학생도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요즘에 그때는 반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네, 맞아요. 반발이 저희들 때는 그랬죠. 저기 그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으면 큰일 나죠. 이게 어떻게 스승님 그림자를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사의 인권도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잘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좋은 어떤 대안 같은 거 있으면은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요즘에 최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강의도 나가시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근황은 좀 어떠세요? 네, 뭐 제가 본질이 뭐 강의니까 대학 강의 뭐 하면서 또 인문학 강의 또 요즘 코로나 시대라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와서 좋은 말씀 좀 해달라 그러면 또 학교 뭐 학생 또는 교사 대상,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도 좀 하면서 또 책 뭐 졸고지만 한 네 권을 내다 보니까 또 저자 초청 특강 뭐 인문학 강의 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산도 다니고 또 체력은 뭐 곧 여러 가지 앞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일단 평화로운 시기에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인사말 하실 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사랑해서 다른 몰라도 좀 5월 달만이라도 이게 안 좋은 일들 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5월 달만이라도 이 학생과 또 어떤 우리 선생님들이 화기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그래서 이제 감이 다니실 때 네네. 그런 것들 좀 많이 주시 좀 시켜주고 네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교육연구소장으로 계신 송명석 박사님과 교육의 본질, 또 우리 세종교육이 처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교육,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 무너져가는 우리 교사 또 특히 이게 선생님들의 그 인권 이거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뭐 정보 있으면 또 이렇게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